네, 반갑습니다. 짠나무 TV의 짠나무 인사드립니다. 음, 그제 이틀 동안 검찰에서 윤통 구속 연장하겠다고 나댔죠. 근데 일단은 두 개 다 기각을 시켰습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이제 요 며칠 보니까 구속기간 기한이 언제냐 가지고도 또 뭐 말들이 많더라고요. 어제로 끝났다, 오늘까지다, 내일까지다, 다들 자기들이 말이 맞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단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이게 어떻든 간에 그래서 지금 검찰 쪽에서는 이제 기소를 할지 아니면 석방을 할지 가부간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아침에 검사장 회의를 했다고 하죠. 근데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을 한다는데 어, 만약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검찰도 아예 완전히 돌이켜 나지 않으려면 당연히 석방을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되도 않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호성심? 아니면 어, 이 순간의 어떤 판단 실수로 이어진다면 뭐 기소를 하겠죠. 오늘이나. 그러면 이제 보니까 만약에 기소를 하게 되면은 최대 6개월까지 이제 구속 상태로 이제 재판을 받는다고 하던데, 어, 제 생각에는 그냥 기소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저기, 그렇게 오랫동안 질질 끌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제 오히려 좀 더 편안하게, 어, 검찰, 사법부, 공수처, 선관위, 다 할 것 없이 모조리 다 그냥 쓸어버릴 수 있으니까 전혀 부담감 안 가지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을 할지를 한번 두고 봐야죠. 시삼혈에 머지않았습니다. 미재명은 정해졌습니다. 지가 아무리 발부동을 쳐도 정해졌어요. 미국에서 아마 데리고 갈 거니까. 그리고 관타나모에서 이제 평생을 이제 보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성관이 애들도 다 그쪽으로 갈 거니까 크게 외롭진 않을 거예요. 한국말로 소통을 할 수 있을 거니까. 하여튼 두고 보기로 하죠. 그리고 요 며칠 계속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 저 누굽니까 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리죠 지금 아마 계속 이제 이재명하고 친하다 얘기가 불거지고 하니까 트위터 지금은 X죠. 탈퇴를 언팔로우 했다고 하니까 바로 문영배는 계정을 탈퇴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아, 참. 이어지기 증거인멸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러나
이제 자기들은 이제 무슨 짓을 해도 뭐 제어식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안 느끼는 것들이니까 빨갱이 새끼들이라는 게. 뭐 그러려니 해야죠. 아무튼 이제 뭐 헌법재판소도 당연히 그냥 사라져야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죠.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검찰의 운명도 물론 이제 뭐 여기서 자기들이 석방을 한다고 해서 그 검찰이 뭐 완전히 지금 이 사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덜 다치려면 석방을 해야 되죠. 근데 석방을 하지 않으면 검찰도 아주 도륙이 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뭐 검찰총장부터 해서 검찰 조직도 대가리 나쁜 새끼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기소를 할 것 같아요. 기소를. 뭐 오히려 더 잘 된 걸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여튼 뭐 오늘 중으로는 결정이 나겠죠. 그리고 그래 계속 이제 조기 대선 얘기를 계속 하죠. 그 이재명하고 오세훈이, 이재명하고 홍준표 쭉 그래 지금 보니까 이제 이게 YTN에서 이제 의뢰해가지고 조사를 한 건데 보시면은 이제 오세훈이하고는 41대 41, 홍준표하고도 41대 41 이렇게 나와요. 그 연령대별로는 역시 이제 40대 50대에서 이제 이재명이가 월등히 앞서죠. 그리고 이제 오세훈이나 홍준표는 6070에서 월등히 앞서고. 근데 이제 2030만 놓고 보니까 역시 2030은 지금 이제 뭐 오세훈이나 홍준표를 훨씬 많이 지지한다. 근데 이제 여자의 경우에는 야 정말 이게 아직도 좀 의문스럽긴 해요. 다른 건 다 놔두고 2030 여자가 특히 2030 여자가 형수한테 쌍욕하고 씨발년 뭐 개같은 년 아니 형수뿐만 아니라 뭐 그 저 누굽니까 그 김혜경이는 그 자기 조카한테 그것도 저 수능을 갖다 한 두어 달 앞둔 조카한테 전화해가지고 2년 전에 했었고 형하고 통화해도 막 하고 한날 개새끼 씹새끼 하는 이런 새끼를 어떻게 지지를 할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이념적으로 좀 기울어져 있어도 이거는 인간성의 문제, 가장 상식적인 문제, 기본적인 문제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이재명이가 지 앞에서 누군가를 강간을 해도 이재명을 지지를 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가 이재명이가 누군가를 어떤 여자를 강간하는 걸 눈앞에서 쳐다봐도 그래도 이재명을 지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비라니까, 좀비. 그게 아니면 이거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상식도 논리도 합리성도 도저히 이거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모든 걸 다 양보를 하더라도 20, 30대 여자가 형수한테 그런 쌍욕을 했는데 어떻게 그게 지지가 되지? 참.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일단 빨갱이들하고 저기 십선비들 완전히 청소하고 나서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돼요. 근데 개혁을 해야 되는데, 뭐 조기 대선, 뭐, 오세훈이니 홍준표니, 아니, 이재명을 놓고라도 누가 있습니까, 누가?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수 있는 인물이. 그 보시면, 김문수 저기 장관하고는 오차범위 내고, 이거는 한동훈하고는 6% 차이 나니까 이게, 잠깐만. 6% 차이 나면 오차범위 낸가? 플러스 마이너스 3.1? 아, 그렇구나. 그리고 보시면,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유승민이죠. 아니, 그래. 제가, 그래, 왜 이거 계속, 이 새끼들이 이렇게 막 조기 대선하면서 막 이렇게 뭐, 양자 대결 이걸 보여주느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은 될 것 같고, 될 것 같고라기보다는, 그보다는 이제, 좀 더 앞서서 뭐냐면은, 뭡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을 좀 더 충동질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윤통하고 좀 더 거리를 두게 만들려는 그런 작전이 아닌가 싶어요. 결국에는 이제 놓고 보면, 소위 언론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냉정하게 따져서 이재명과 우리 윤통만 없으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지금 기본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재명이는 그거는 계산놈이고 자기들이 뭐 이제까지 물고 빨아봤고 이제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제대로 된 뭐 비판이나 이런 거 한 적이 없잖아요. 질문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윤통이 만약에 복귀를 하게 되면은 또 강력한 이 힘을 갖기 때문에 윤통이 휘두르는 대로 다 나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휘두르는 대로 그냥 다 죽어야 돼. 돌아오면. 그러니까 언론 입장에서는 윤통이든 이재명이든 둘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두 명 중에 누구든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들은 찍소리도 못 한다는 걸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의힘을 부추겨가지고 윤통하고 완전히 거리두기 해가지고 이제 탄핵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대선을 치르면 뭐 여든 야든 그러니까 윤통하고 이재명만 만약에 사라진다면 지금 현재 뭐 잠룡만 씨발 영어는 무슨 영어야 그냥 뭐 지렁이 새끼들이지. 이런 새끼들은 자기들이 다루기가 아주 용이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고. 왜냐면은 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때까지 이제 밝혀진 거 외에 다른 어떤 비리들도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언론하고 대충 타협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이 언론이라는 것들은 또다시 이제 자기들의 어떤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면서 또 지고 흔들 거니까 나라를. 그래서 그런 의도로 이 새끼들이 지금 이거 자꾸 이거 군부를 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기들이 보기에 부담스러운 이제 인물을 빼고 자기들이 상대하기 아주 쉬운 인물을 대통령으로 세우면 또 이전과 같이 자기들의 전성시대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맞을 거예요. 그리고 어제 이제 그래 전환길에 가가지고 이제 뭡니까 연설하는 걸 한
잘 제법 길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주 내용은 그 연설 단상에 오르기 전에 아침에 한 50분짜리 이제 그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봤는데 거의 그 내용하고 크게 다른 건 없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 이제 딱 느꼈던 게 그러니까 저도 이전부터요 전한길 이 양반이 그 상당히 좌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번에 이 윤통의 계엄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계엄하고 바로 다음 날인가 봐 뭐 계엄은 미친 짓이다 해가지고 뭐 영상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50일 지나면서 이제 자기도 어이씨 뭐지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 문제 맞네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도 마음을 바꿔먹고 이제 탄핵 반대에 나가서 이제 그 절절한 어떤 이제 연설을 하기도 했는데 들어보니까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그런데 아마 이거 뭐 못 느낀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 역시 아직은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한 연설이 한 3분의 2쯤 지나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그 몇 가지 과오가 있긴 하지만 그 뭐 농지개혁이라든가 6.25 때 그 김일성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거, 미국을 끌어들여가지고 나라를 지켜낸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이 건국의 아버지로서 뭐 당연히 그 위대함을 존중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멘트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바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뺀 이유는 딱 하나죠. 아직도 어쨌든 전한길의 머리에는 전두환, 노태우는 살인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잔인하게 제압한 살인마다 이 생각이 아직 깔려 있어서 그런 거라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김영삼이, 김대중이, 노무현이가 뭐 했는데 민주화 운동 무슨 민주화 운동을 했는데 가당치도 않게 아니 반대만은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그냥 모든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모든 정책에 대해서 반대만 한 게 다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민주화 운동이야? 따져놓고 보면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윤대중이나 김영삼이가 막 지랄하던 대로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의지가 꺾였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나라가 지금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발전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 새끼들이 하자는 그 반대로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그 새끼들 한 건 민주화 운동이 아니야. 반민주, 반산업화 세력이라는 거죠, 사회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근데 김영삼 민주화운동, 김대중 민주화운동, 김영삼이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고 나서 전두환 장군이 만약에 12.12 쿠데타를 안 일으키고 예를 들어서 진짜 뭐 민간으로 그러니까 뭐 만약에 뭐 지금처럼 만약에 뭐 민주적으로 만약에 이제 그 선거를 하자 했으면 김영삼이나 김대중 둘 중에 됐었겠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영삼 때 어땠습니까? 그러면 김영삼 때 그 IMF를 한 10년 먼저 더 앞서서 이제 경험하게 됐을 거라고요. 그 10년 먼저 앞섰으면 80년대 중반인데
그때 만약에 IMF 같은 만약에 그런 사태를 맞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 상태로 나라 끝장났어. 미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이 전두환 대통령이 윤통도 말했듯이 그 대선 후보 시절에 사람 이 용병술이 뛰어나가지고 자기는 뒤로 빠져 있고 각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을 뽑아다가 그 자리에 앉혀놓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체질이 그나마 좀 더 튼튼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김영삼이가 그렇게 그 등신 새끼가 말아 처먹었는데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뭡니까 힘은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두환 노태우 시절 없이 만약에 바로 80년 들어서면서 지금 얘네들이 말하는 민주화 정부가 들어섰다? 80년대 중반에 씨발 나라 끝장났지. 끝장났어. 그나마 90년대 중후반 넘어오면서 경제력이 상당 부분으로 수준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보면. 근데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윤통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와서 그렇게 어쨌든 연설을 했다는 것 자체는 아주 고무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또 기존의 소위 언론이나 것들이 아무리 뒤에서 분탕질을 치고 해도 그게 더 안 먹힌다는 겁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거라는 거죠.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 이거 부정선거 이제 다 해가지고 하니까 뭐 이 새끼는 뭐 끝장 토론하자. 그리고 또 YTN에서인가 여기는 또 이걸 여론조사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 도대체 이게 이거는 부정선거라는 거는 일종이 아니고 범죄 아닙니까 범죄? 아니 범죄 사실을 밝히는데 토론이 무슨 의미가 있죠? 아니 범죄 사실을 밝히자고 하는데 여론조사로 범죄 사실을 밝혀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살인자가 한 명 있어요. 사람을 죽였어. 근데 걔를 데려다 놓고 얘가 사람을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이걸 여론조사를 해요. 그래 만약에 그래 안 죽였을 것 같다가 높으면 그러면 그냥 안 죽인 게 되는 거야? 아니 그리고 아니 토론을 하면 아니 그 이 새끼가 살인을 했다 안 했다 가지고 엉뚱한 두 명이 그럼 예를 들면 살인을 했다고 하는 검사 측하고 살인을 안 했다고 하는 변호사 이 두 명을 앉혀놓고 뭐 증거고 지랄이고 필요 없고 앉아서 씨발 그냥 토론만 하면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별 증거는 없는데 뭐 말싸움을 하다 보니까 검사가 이겨서 그럼 검사가 이기면 그냥 그대로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변호사가 이겼어. 변호사가 이기면 살인을 안 한 게 되냐고. 정확한 사실,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해야지 범죄에 대해서는. 그런데 부정선거가 있었다 없었다 씨발 둘이서 앉아서 백날 첫날 토론한다고 결론이 나요? 그게 그럼 뭐 목소리 좀 큰 놈이 이기는 거야 그러면? 그 목소리 큰 놈이 이기면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여론조사에 붙여서 부정선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씨발 관심 없는 사람들 많다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보세요 53%가 나오잖아 동의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53%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나와가지고 그럼 부정선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기관도 싹 정리를 해야 돼요.
아니, 이 범죄를 저질렀다, 안 저질렀다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다는 게, 이런 마인드 자체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이게 뭐 흔히 말하는 여론재판이고 인민재판 아닙니까, 이게. 이게 만년사냥이고. 이걸 계속 보여줘요, 언론에서. 아니, 그러면 또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은 들으면서, 아, 그래, 부정선거 없는 게 맞겠네. 저렇게 53%가 동의하지 않으니까. 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이게 바로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하고 선동하는 방식 아닙니까? 언론이나 새끼들이. 윤통은 이런 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뭡니까? 왜 제가 윤통을, 저보다 윤통을 잘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연령이 안 된다고 잘하는 새끼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윤통이 이때까지 그 이전부터 말을 했던 거, 어떤 단어를 썼던 거, 이런 걸 조금만 분석을 해보면, 그냥 이게 윤통 분석하는 게 어렵지가 않다니까요. 윤통이 그 대선 후보 시절에 유세다니면서 했던 말들이 있잖아요.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관리가 엉망이다. 물론 부정선거다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때는 부정선거라고 좀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관리가 의실이고 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부정을 저질렀다면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살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반응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제가 그랬잖아요. 선관위 해체되고 아마 미국으로,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살게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죽이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죽이면 뭐 여기서 묻힐 거니까. 그때부터 이것들을, 그러니까 중국하고의 이제 커넥션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해가지고, 이것들을 나중에 싹 조져가지고 미국에다가 인계를 시켜가지고, 미국에서 다 이 사람이 중국이 연관돼가 있으니까 이거는 국제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것들을 갖다가 그냥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데다가 보내가지고 국제재판을 받게 해가지고, 외국, 그러니까 관타나무 수용소 같은 데다가 그냥 쳐넣으려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해서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범죄 사실을 밝히자고 하는데 그걸 토론을 하자, 여론조사를 하자,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전에 그렇잖아요. 저는 마녀다 해가지고 잡아다가, 아니, 그 사람들 앞에서 이 마녀일까요 아닐까요 물어봐가지고, 그래 마녀다 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냥 쳐 죽였잖아. 또 지금 그 짓을 하자는 거 아니야, 그 짓을. 이게 얼마나 야만적입니까, 이게. 경제가 이렇게 뭐 세계 뭐 10위 정도권에 들어오면 뭐합니까? 의식 수준은 딱 그 중세 유럽의 그 만년사상 하던 그 시절에 딱 그 마인드에 딱 들어앉아 있는데. 그리고 스카이 데일리가 어젠가 그래 또 세 번째로 독자께 알리는 글이라고 해가지고 장문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작전명이 코드 넘버 99라고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까잖아요. 그리고 아니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정도까지 왔는데도 스카이 데일리에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다 밝혀지면, 어차피 이거 밝혀지는 거는 뭐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설 연휴 끝나고 진짜 아무리 길어도 명명백백하게 이 사실이 밝혀지는 거는 2월 안으로는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스카이데일리의 모든 뭐 사주부터 해가지고 직원들, 기자들까지 해서 목숨을 내놔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만약에 자기들이 이거 한 게 거짓말이면, 아니 그러니까 JTBC나 뭐 MBC나 이런 새끼들이 어차피 빨갱이 새끼들이기 때문에 내일이 없는 놈들 아닙니까? 그 새끼들은 돈 아니면 뭐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스카이데일리나 이런 데는 다르죠. 그럼 뭐냐? 당연히 그 얘기 잠깐 읽어보면 23일 주한미군 공보관과 통화를 했다. 본지 16일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 미군기지 압송됐다 기사에 대해 SNS를 통해 완전한 거짓이라고 표현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알아봤느냐고 물었더니 그럼 사실이란 근거는 뭐냐? 이게 뭐야? 아니 그러니까 알아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럼 어디서 무엇을 알아봤느냐고 물어보면 예를 들면 뭐 국방부 쪽에다 알아봤다. 뭐 아니면 그리고 국방정보국이라고 했습니까? DIA. 그쪽에 한번 알아봤다. 뭐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사실이나 근거가 뭐냐고 되물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당신들 주한미군 당신들은 뭐 모를 수 있다. 극비작전은 내부에서도 보안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기아를 탓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부터는 단어 사용에 조금 더 신경 쓰시라.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일 미 국방부는 해외 미군 부대를 포함한 산하기관의 SNS 사용 금지 명령을 전달했다. 미 성조신문은 이례적으로 주한미군과 일본 오키나와 해병대를 콕 짚어서 당분간 SNS를 하지 말라고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장관 공식 취임 전까지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좌파 공보관들이 멋대로 발언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 국방부가 본지 기사를 부인했다는 보도 역시 사실과 다르다. 미 국방부는 관련 질의에 대해 주한미군 발표를 참조하라. 리퍼 투 라고 언급한 것이 전부다. 이것을 부인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 뭐 중앙선관위는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건지 의도적인지 솔직히 헷갈린다. 작전 지점을 경기 수원시 선거관리연수원이라고 폭넓게 밝혔을 뿐 12.3 계엄 당일에 직원 연수가 있었던 생활관이라고 특정하지 않았다. 그 연수원에 직접 가서 직원을 만났다. 그리고 21번지는 작전 지점을 그곳이 아니라 외국인 주거동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근데 그 후 발행된 선관위 보도자료를 보면 그날 연수가 있었다며 그래서 가짜뉴스다라고 해명했다.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스스로 헌법기관이라고 자부하는 선관위 언론 대응을 하고 있다는 현실이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들이 제시한 근거라고는 오로지 주한미군의 발표뿐이다. 최소한 본지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고 반론을 담아줘야 한다. 그런데 이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 특히 태블릿 PC 기사를 조작 보도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앞장섰던 JTBC는 본사의 위장 잔입해 대표이사의 목소리를 변조까지 해가며 근거 없이 개빈이라는 자막을 붙여가면서까지 모욕과 명예훼손을 저질렀다. 이재명은 본지 기사를 가리켜 가짜뉴스 저질 찌라시라고 공개적으로 피해를 냈고 그도 모자라 신문사의 주 수입원인 광고 탄압을 저질렀다. 이 역시 법적 대응할 것이다. 본지는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지만 미국 관계당국에 엠바고가 걸려 있어서 사건의 전모 보도는 때를 기다리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2.3 계엄하 한미 당국의 작전의 코드 넘버 99는 완전 팩트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빨갱이 같은 어떤 그런 정신병자가 아니면 지금까지도 이렇게 자신있게 기사를 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제가 좀 적어봤는데 선관위 폐지, 헌법재판소 폐지, 공수처 폐지, 사법부의 빨갱이 세력과 조력자를 다 척결하고 여가부도 폐지하고 그 다음에 검찰도 조져야 되죠.
그런데 그래. 진짜 윤통 아니었으면 진짜 이 나라가 어쩔 뻔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아직도 뭐, 얼마 전에 어젠가 어디선가 댓글을 봤는데, 홍준표가 뭐, 집권해가지고 막 조치해야 된다 하는데, 야, 참. 네, 그것도 좀비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세훈, 한동훈, 뭐, 그나마 김문수 장관이 그나마 대가 좀 세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무리까지 윤통이 다 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태종이 다 쳐죽이기만 하고 넘기진 않았지 않습니까? 다 쳐죽이고, 기반을 탄탄히 다진 다음에, 충령, 한대 넘겼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세종 30년, 34년? 34년간인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엄청난 번영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들 다 씨발 쳐 죽이고 나서 쳐 죽이기만 해놔놓고 뭐 예를 들어서 대선을 치러가지고 지금 있는 이런 머저리 새끼들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다시 앉힌다고요? 그럼 그냥 망하는 거야 그냥 씨발 나라. 아무튼 편안한 휴일. 지금 연휴 기간이죠. 내일도 쉬는 날이니까. 하여튼 즐거운 설 보내시기 바랍니다.